밴쿠버로 이민을 준비 중인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이참에 직업을 바꿔볼까 합니다. 전기를 하세요. 왜냐면 전기직 그리고 자동차 수리 중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고민하시는데 저는 전기를 추천드리는 게 음 일단 첫 번째 인제 기존에 하셨던 거고, 두 번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는 앞으로도 수요가 꽤 많을 거예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고, 그리고 급여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전기 특히 인제 직접 손으로 하고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면 오시는 거 괜찮고, 자동차 수리는 제가 왜 추천을 안 하냐면 좋긴 좋은데 자동차도 당장은 좋아요. 근데 전기차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인제 전기차 뭐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기차가 인제 계속 앞으로 늘어나겠죠? 지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인제 전고체 배터리가 인제 개발이 되면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전기차 시대로 바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싹 바뀌는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개발되고 새로운 인제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 한 가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에 부품이 단순하죠. 수리하고 자시고 할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만 뭐 예를 들어서 전문으로 하시는 뭐 그런 특화된 걸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내연기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내연기관 관련된 수리를 계속 하고 싶다면 저는 차라리 전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생각 중인데, 경영학과는 솔직히 저는 크게 추천을 안 합니다. 굳이 사업을 하시는데 경영학은 혼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전공 서적을 따로 독학을 하셔도, 저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공부하시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하셔도.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유데미에서 진짜 비용 쪼금만 들이면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왜 경영학과 추천을 안 하냐면, 캐나다에서는 이민을 좀 빨리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은 사업을 나중에 하실 거를 염두를 해 두시더라도 사업을 하시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랑 관련된 기술을 하나 더 배우세요, 차라리. 이 캐나다에서 기술 배우는 거는, 기술은 저는 인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화이트 칼라들도 기술 배우려고 캐나다에 일을 하시면서 퇴근하고 파트타임으로 기술을 하나 배우시는 분들도 종종 저는 봤어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을 차라리 하나 배우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영학 잘하는 나라 가세요. 미국 같은 데. 주리 님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제 베이스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2년 다니셨고 그 후 창업 인테리어 사업자였고, 그 외 건설 외장, 내장, 커튼월, 오케이, 커튼월 샤시 현장도 4-5년 정도 하다가 조그만 바 하나 만들어서 그냥 코로나로 접고, 바를 건설을 인제 그러니까 한 몇 년 하시다가 바를 하나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었고, 캐나다 가서 근데 다시 현장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공, 철공 웬만한 건 다 가능하고 인테리어 쪽은 오래돼서 뭐 연습은 해야겠지만 설계도 가능합니다. 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일단 힘들어도 돈 되는 거여서 업체들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본 건 드라이버 쪽 한 군데뿐이네요. 조경 쪽도 알아보고 싶은데 정보를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돈 되는 일을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주리님 계신가요? 돈 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다 다른데, 근데 일단 이게 제가 건설 쪽 제가 업무를 추천드릴 때 일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싫으시면 20 대입니다. 30 대입니다. 이 정도. 38, 남자분이시고 아니면 여자분이세요?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38 이시면 뭘 하는 게 좋을까? 웬만하면 지금까지 하신 거를, 영어를 잘 하시나요, 혹시? 현장에서 좀 영어를 하시면 관리직도 괜찮고, 아니시면 몸으로 하는 걸 굳이 하셔야 되면 38 이시면 인테리어 하셨으면 인테리어 쪽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게, 원래 인테리어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이제 CAD 드래프터부터 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라. 그러려면 그리고 영어를 좀 많이 하셔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약간 커리어가 이거 건들다 저거 건들다 하다가 약간 꼬임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AD 드래프터부터 하셔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만약에 지금 열어서 하실 수 있으시면 그게 저는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근데 경험이 쭉 이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만약 아니시라면 차라리 가지고 있는 기술로 회사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업종이든 한우물 제대로 파면 돈 잘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건설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예전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HVAC이나 HVAC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HVAC라고 하죠.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을 줄여서, 그거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한 5 년만 지나도 시급 한 40-50 불 받고 라이센스 받고 사업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같은 비슷한 수준의 급여 받고. HVAC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자재를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하면 건설사에서 자재도 지급 안 해줘요. 본인이 알아서 가서 하셔서 자재로도 많이 남겨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몸 안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HVAC 전기 같은 경우는 몸을 상대적으로 덜 써요. 상대적으로 덜 쓰고 서비스나 이런 거 나가서 돈 많이 벌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뭐 건설업자겠지만, 건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람들, 뭐 집 지어서 이렇게 파는 디벨로퍼들이 가장 많이 벌겠지만, 그런 자금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하지 않으시면 HVAC 아니면 전기, 플러밍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용접 잘하시면 용접하시는 분들도 돈을 용접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 제가 용접 경력 한 4-5년 되는 젊은 22살짜리 친구를 현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얼마 받냐?"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돈을 준대요. 시급 50 불 주고. 근데 다른 회사에서 자기 일하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60 불 주겠다고. 그리고 주말에 오버타임 2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데 가면 뭐 3배 주는 경우도 있고, 유니언 이런 데 굳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업해요, 그런 분들은. 유니언 들어가 봤자 거기서 텃세 부리고 사람들 물론 유니언 안정적이고 뭐 연금 나오는 유니언도 있고 장점이 있지만, 일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유니언 같은 경우는. 시니어리티라 그러죠. 그 연배 많은 사람들 우선으로 많이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니언 같은 경우는. 그래서 HVAC, 전기, 용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한 4-5년 해서 일 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 회사만 들어가도 좋겠다.' 하는데, 일을 딱 하면은 저 사장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딱 보여요. 사장이 '아, 돈을 저렇게 번단 말이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4-5년 일을 하는 사이에 고객들이랑 많이 알게 되겠죠. 인맥도 쌓일 거고. 그래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인제 돈을 정말 한 6 개월 일하고 돈 벌고 나머지 그냥 휴학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아니면은 개처럼 진짜 돈만 그냥 맨날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막 공사 꾸역꾸역 한 진짜 혼자서 한 1 년에 한 2개 정도 하면 충분한데, 한 4-5개 해 가지고 그냥 공사만 그냥 하다가 그냥 몸 다 아스러져 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확실히 그런 분야가 사업하기가 되게 좋아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권영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아무튼 건설은 아무튼 그런 분야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영어가 쪼끔 되시면 관리직, 저는 제가 하는 일도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영어를 못 했는데, 아 관리직 너무 하고 싶다 싶어서 영어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현장 관리만 해요. 현장 관리만 하는데, 어 제가 들어간 회사가 쪼끔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전 회사도 그랬고 다른 현장 관리하는 소장들도 보면 제가 일을 정말 안 해요, 보면. 여유롭게 합니다. 안 한다기보다, 그 이미 현장 경험이 쪼끔 어느 정도 있고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맥을 짚을 줄 아시는 분이라면 영어만 쪼끔 탑재를 하세요. 그러면 급여도 괜찮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하루에 일을 한 4 시간 정도 하거든요. 거의 오전 하고 점심 안 먹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어요. 집에 와서 내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 인제 책임은 제가 다 지는 거기 때문에 관리직이 그런 게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건설 만약에 인테리어를 공부를 하셨다면, 그리고 프로세스를 집을 어떻게 짓는지 다 아시는 분이면 영어만 좀 하세요. 그러면 관리직 수요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토농톤이 이전에 상담을 받았던
백수입니다. 한국에서 건설 석사 졸업 후 취업 사기를 당한 사람.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 캘거리에 있는 중견 건설 회사 한국인 작업 반장님과 다음과 같이 협의를 봤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황인지. 기업 정보는 캘거리 건설 중견기업. 직원이 150명. 어우, 많네요. 경영진은 모두 캐나다인. 종합건설 회사인가요? 사업성부터 분양까지. 디벨로퍼네요, 그러면. 종합건설 회사인 것 같네요. 협의 내 업무는 다양하게 두루두루 배움. 일 좀 한다고 판단되면 현장 기사 업무도 조금씩 4대 보험의 시급 20불 LMIA 제공. 수속 비용도 회사에서 내주고.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안 갈 이유가 저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스폰서도 정당하게 딱 정상적으로 LMIA는 르미아, 일명 르미아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LMIA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MIA라고 부를게요. LMIA는 수속 비용을 고용주가 내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고용주가 아닌 고용 대신 피고용인한테 약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노예 계약을 "내가 LMIA 스폰 해 줄게."라고 하면은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대신 네가 돈을 내고 넌 여기서 일을 하고 나는 최저시급 줄 거고 그리고 LMIA를 받고 나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노예처럼 그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기업한테 당했다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시급 20 불이면 초임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중견 건설 회사고 여기서 지금 호불호 님이 커리어 잘 쌓으셔서 사이트 코디네이터든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든 진급을 계속 하세요. 하셔서 몸값을 계속 올리십시오. 사이트 슈퍼바이저들 이런 회사에서 급여 꽤 잘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를 나중에 가셔야 되면 영주권 받고 가실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학비가 싸기 때문에. 태영킴 님이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터 건축 견적 괜찮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전망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지는 못해요. 에스티메이터가. 차라리 프로젝트 매니저로 나중에 전향을 한번 해보세요.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터로 일을 하다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급여가 꽤 높죠. 에스티메이터는 조금 물론 뭘 견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도 한국에서 건축 견적을 했었는데 여기서 굳이 견적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급여 이런 걸 봤을 때는. 보통 한 30 불에서 40불 이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시급. 그 정도 받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사이트 슈퍼바이저나 이런 걸 하면 일도 더 재밌고 돈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하다가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 관련된 곳으로 취업을 알아볼 때 괜찮은 플랫폼 인디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니면 링크드인 되게 많이 쓰고 링크드인의 인제 장점이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 원하는 회사를 팔로우를 하시면 거기 나오는 채용 공고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